이미 정해진 지금의 내 상사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향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자신의 상향 리더십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상사는 직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조직은 반드시 합당한 사람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는가? 셋째,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텐데 혹시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생활 팁 중에 하나인 성공하고 싶다면 상사를 분석하라 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상사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사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니 꼴도 보기 싫은 상사지만 그 상사를 탐구해야만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공감이 돼서 이 이야기를 제 사례를 통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직장인인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직장 생활의 힘듦을 토로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퇴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대부분 실제 퇴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회사 내의 인간관계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내 인간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공한 직장인들은 본인의 상사를 탐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사는 직장 생활의 좀 성공과 실패, 나아가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상하관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많은 직장인들은 정작 본인의 상사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연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상사가 내 커리어에 영향을 주고 또 직장 생활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본인의 상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부하들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사에 대한 탐구도 병행해서 그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얻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저는 사원일 당시에 2명의 팀장님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두 팀장님의 성향은 극과 극으로 달랐던 분들이었습니다. A 팀장님은 낚싯대만 건네주고 일단 물고기를 한번 낚아봐 라고 가이드나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고 결과를 내는 것을 바라는 상사였고 B 팀장님은 낚싯대를 이용하는 법 그리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를 알려주고 내가 알려준 방법을 참고해서 직접 물고기를 한번 낚아봐 라고 명확한 가이드를 하고 결과를 내오라고 하는 상사였습니다. 또한 상사분들의 화법도 매우 달랐는데요. A팀장님은 특정 광고주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분간은 땡땡 매체 제안은 자제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B팀장님은 땡땡 매체 중단했건 특정 광고주 이슈로 문제 발생하여 추후 재고지 이전까지는 제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2가지식으로 말하는 상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A팀장님께 보고할 때와 또 B팀장님에게 보고할 때 정리된 내용의 구성부터 달랐었는데요. 각 상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저의 보고 방식이나 업무 스타일도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 상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업무 커리어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합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업무 성향도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상사를 선택할 수 없는 업무 환경에 있을 텐데요. 그럼 이미 정해진 지금의 내 상사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어느 정도의 상향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향 리더십은 본인 스스로를 잘 리드하고 또 상사의 짐을 덜거나 상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자신의 상향 리더십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상사는 직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조직은 반드시 합당한 사람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는가? 셋째,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텐데 혹시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의 상사와의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믿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 라고 답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상사는 직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상사는 회사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조직과 추구하는 방향이 같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일 조직의 입장과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사가 무조건적으로 나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상사는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조직은 반드시 합당한 사람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답은 그러면 좋지만 사실 반드시 그렇진 않다인데요. 이 답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합당한 사람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적절한 위치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의 동료나 부하 직원이 여러분들의 상사의 자리에 오른다면 대부분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 기준으로 부족한 상사와 함께 일한다고 해서 상사의 단점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는 본인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상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상사이던 완성된 리더가 아니고 약점을 가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마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전에는 제 일만 잘하면 때가 되면 제가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승진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성공을 진심으로 대하고 또 서로 돕게 만들려면 본인의 일만 잘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이제 칼리피오리나의 말을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은 상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조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상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드러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살펴보자면 상사는 부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부하들도 상사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사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 자체보다 직위를 보기 때문이다.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보상이 커지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진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많이 느꼈던 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실을 좀 최근에서야 깨달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상사에게는 당당하고 또 부하에게는 헌신적인 리더라는 것에 대해 좀 끊임없이 미련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저를 보면 제가 물론 상사에게 무례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사가 내 경력이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스폰서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지냈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하들은 잘 챙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되돌아보면 상사를 잘 챙기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상사에 대한 탐구도 그리고 전략도 없었던 조금 반쪽짜리 관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장생활 팁으로 각자 본인의 상사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하 직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상사의 조건이듯 상사가 나를 잘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도 또 훌륭한 경력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리더는 본인의 부하 직원뿐 아니라 상사도 탐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내 상사의 장단점, 그리고 보고 형식이나 양식, 그리고 업무 방식이 과정 중심인지 결과 중심인지
또 내 상사의 화법이 미괄식인지 두괄식인지, 그리고 상사가 갖고 있는 목표와 비전은 어떤 것인지를 떠올려 보고 바로 당장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5가지를 파악해서 업무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특히 이제 마케터 직무이신 분들은 선임사원이나 상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큰 직무인 만큼 본인의 상사를 잘 분석해서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더보기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